그 졸음이란 것도 되게 순간순간에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문제를 풀어요. 국어 모의고사 하나를 풀기 시작하면은 졸음이 어디 갔냐는 듯이 말끔하게 다 개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준서이고요. 이번에 고려대학교 서학과에 수능을 쳐서 합격했습니다. 저는 사실 첫 번째 수능 보고 시험장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한 번 더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열심은 물론 수능 끝나고 바로 했지만 사실 반수하러 제가 전적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다고 공부를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학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유혹도 많고, 그렇다고 또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할 수도 없고 애초에 반수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대학이니까.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재수학원 여기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1학기 동안은 그냥 되게 솔직히 말하자면 시간을 버렸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대학의 과 생활에 참여해서 친구를 만들고 막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숙사에서 박혀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래요. 재수를 이제 하려고 마음 먹고 나서, 정확히 말하면 재수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고 나서 저 스스로 한번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또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강점과 약점이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 같았어요. 제 강점은 영어와 서탐이고 저의 약점은 수학이다. 대부분의 문과분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살릴 수 있는 재수학원, 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재수학원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재수학원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강남 하이퍼 학원에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선택형 시간표 제도라고 하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표를 짜서 약간 대학 수업 같은 느낌으로 자기가 원하는 수업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저는 내가 원하는 수학 수업만 듣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어나 서탐 같은 거는 좀 뒤로 좀 수업을 많이 안 들어도 되겠다. 그렇게 수학 공부에 집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선택형 시간표 제도를 보고 강남 하이퍼 학원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전략 담임 제도가 있잖아요, 하이퍼만에. 그래서 보통의 다른 재수학원들은 저도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이 있고 또 그 공부를 하고 학생들의 입시도 신경 써야 돼서 좀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하이퍼 학원을 다녀보니까 이제 수업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과목별로 따로 계시고 또 저희 입시를 담당하시는 그리고 학원 생활을 담당하시는 전략 담임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편의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컨텐츠들을 또 주고, 그리고 이투스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특강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강을 하면서 저의 단점을 되게 많이 고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만 한다면 제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는 곳곳에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사실 1학기 때부터 공부를 아예 안 하고 6월에 처음 저의 재수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기간에 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 성적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지. 하지만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은 나한테 보이는 것 같고 그거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간다면 나는 좋은 성적을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었던 영어나 사탐 같은 그런 과목들은 꾸준하게 점수를 잘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보험에 들어둔다는 기분으로,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막 점수에 일희일비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기는 한데 전 오답노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험 끝나고 바로 보고, 수학은 시험을 보고 나서 틀린 문제 중에서 엄청 어려워서 틀렸던 거는 그냥 넘기고, 제가 풀 수 있었는데 뭐가 생각이 안 나서 틀렸다, 아니면 뭐 실수해서 틀렸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근데 오답 노트를 하지는 않고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수학을 아예 완전 노베이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재수생의 본분은 공부고 하루 중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공부가 맞지만 저는 쉴 때 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 성적이나 공부 습관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재수학원에서 본 것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충분히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성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는 만족할 수가 없다, 나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요. 물론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거긴 한데 저는 약간 좀 그게 좀 힘들어 보였거든요. 저도 많이는 아니죠. 뭐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학원 공부는 진짜 학원에서만 하고요. 학원에서 나와서 제가 학사에 사는 곳 집 그런 데 가서는 그냥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학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 뭐 쉬는 것도 좋고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공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공부만 하면서 안 쉰다면 오히려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휴식을 좀 곁들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영화도 봤어요. 영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스스로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마다 좀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막 엄청 힘들었다 그런 순간은 없었어요. 근데 뭐 모의고사 볼 때도 이 정도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했고 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고 뭐 자기 전에 잠깐 나 이렇게 너무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재수생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전엔 나 오늘 공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논 것 같은데 물론 뭐 진짜 많이 노신 분들도 있겠지만 플래너는 강남 하이프 학원에서 나눠주는 그게 있잖아요. 네, 주제 파악. 저는 그 순공 시간이 중요한지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 전에 공부했을 때는 순공 시간이란 거 아예 제 생각을 못하고 그냥 국어 4시간 했고 수학 3시간 했고 뭐 그렇게 쟀는데 자기가 진짜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공 시간이란 걸 알게 되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순공 시간 보면 막 50분 뭐 그렇게 적혀 있고 하지만 그런 순공 시간이 사실은 되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거에 정신 팔리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순공 시간을 재는데 학원 플래너 주제 파악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미리 써두면은 한 90%는 못 지킬 것 같거든요. 근데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쓰면은 자기에게 좀 솔직해지죠. 네, 이만큼 공부했다 뭐. 저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인강을 듣지 않고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자습서로 공부를 했거든요. 자습서로 혼자서 공부를 하니까 느낀 게 수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개념을 많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제 푸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학교 수업은 대충 그냥 넘기고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하니까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것만 좀 생기고 개념이 제대로 안 쌓이니까 그 스킬조차도 남들에 비해서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사실 처음 그 개념서를 펼쳐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고등학교 동안 수학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모르는 개념들이 이렇게 많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6월 시작하고 나서 9월 한 10월까지 진짜 계속 개념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조합시키면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문제를 풀어요. 왜냐하면 국어 모의고사 하나를 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졸릴 수 있어요. 아침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국어 모의고사 풀기잖아요, 보통. 처음에 화작이나 엄매 보통 그렇게 많이들 푸시니까 그런 걸 풀 때는 되게 좀 졸려요. 근데 문제를 보면서 내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졸음이 어디 갔냐는 듯이 말끔하게 다 개어지거든요. 그리고 문제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가 끝나보면은 졸리지가 않아요. 그 졸음이란 것도 되게 순간순간에 오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졸음을 이겨내고 나면 사실은 잘 안 와요, 졸음. 그리고
그때 안 졸아야 제가 집에 들어가서 되게 편하게 잘 수가 있어요. 편하게 자는 거 되게 중요하고. 나의 2022년은 성공이었다. 사실 뭐 저는 애초에 반수를 하면서 스카이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뭐 최종적으로 제가 아예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스카이의 그 목표를 이루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2022년은 성공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되게 말을 좀 이상하게 했나? 되게 놀면서 공부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뭐 저보다 훨씬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저보다 훨씬 밑에서 저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많이들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 역시도 되게 노력을 그때 하이퍼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했고, 제가 어떤 일을 되게 열심히 해서 최종적으로 수능 시험을 보고 그 성과를 잘 거둔 그 경험을 저는 쌓았기 때문에 저희 2022년은 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스스로가 자존감이 되게 높은 편 같아가지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제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면서 경험이라는 게 쌓였잖아요. 성공이라는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제가 성공 경험이 있다는 거는 되게 자신감도 많이 불어넣어주고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완전히 꺾이지는 않지 않을까. 내가 재수할 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결국 뭐 해냈잖아.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인터뷰에서 휴식을 더 많이 강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제일 말하고 싶은 거는 재수라는 거는 공부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네. 쉴 때도 공부를 한다면 쉬라는 거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쉬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공부하면서 쉬라는 거죠.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하진 마세요. 지치니까.